송평인 칼럼이 아주 내용성이 깊어서 한번 꺼냈습니다. 오늘 이 동아일보에는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종인, 유승민에게 이준석이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요. 이 송평인 이 논설위원은 대단한 논설위원입니다. 이분의 글은 상당히 필독을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 함으로써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입니다.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면서 윤석열에게 입당을 압박하는 이준석을 보고 이게 유승민하고 이 김종인에게 잘못 배운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수 중도의 독자적 정체성을 흐리고 자연스러운 외연 확정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준석, 이 자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들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어린 사람이 노예한 생각을 갖고 있다. 바로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입당을 압박하는 거.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을 갖다가 말하면서 윤석열에게 이 돈 조직으로 입당을 압박하는 이준석, 이거 얼마나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수라든가 이런 중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흐려가고 있고 또 자연스러운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행위다라고 이 송평인 논설위원은 이준석을 매우 꾸짖고 있습니다. 참 이준석 정말 이준석은 젊어서 변화를 줬다는 그런 나이의 변화 외에 뭐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기 당대표를 했어도 이준석이 저리 가랍니다. 다 분란 없이. 특히 이 선거 예비 후보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이 문제가 이번에 가장 큰 대선 관리인데,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지금 관리를 잘한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지도부에 누가 있겠느냐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문인 이준석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오른 건 이준석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윤석열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공로는 크고 높은 것이고 또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MBC가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은 걸릴 것처럼 보도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미국에서든 간에 한국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먹어가지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망쳐놓은 그 좌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소고기를 MBC에서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갖다가 수렁에 빠져놓고, 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걱정 없이 잘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잘 찾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공론이고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알 수 있다, 이거는 얘기죠. 유승민은 2015년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에게 국회가 대통령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해 준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에게 국회가 대통령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해 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밉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밉다고. 아니 근데 처음에는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저 사람이. 네? 당대표 할 때.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뭘 했느냐, 유승민은. 탄핵 주동을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키즈인 이준석은 탄핵의 강을 말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탄핵의 강을 말하면 여든 야든 대선에 실패한다. 하고 탄핵을 덮으려고 난리 구슬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이번 선거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밖에 없다. 그것이 정치다. 그걸 잘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이준석이다. 또 유승민이다. 주동을 왜 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아마 파질 것이다. 그렇게 덮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될 것이다. 그때 한번 이준석은 혼 좀 나야 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혼나고 정치로부터 혼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2015년 유승민이가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에게 국회가 대통령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해 준 거. 이 뜬금없는 합의 때문에 그는 반발을 사가지고 원내대표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쫓겨났어요. 그의 주장이 공론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어긋났으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오래됐지만 그런 개정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리하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 시대정신은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된 중도였습니다. 김정인의 중도는 대의를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중도가 아니라 좌든 우든 돈과 조직을 가진 정당에 자신을 파는 중도파리 중도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송영인 논설위원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박근혜 정당에 중도파리하고 한 번은 문재인 정당의 중도파리를 해서 나라를 탄핵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그 결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송평인 논설위원의 논지의 중심입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서 탈당을 했다가 제3지대 광야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당을 몇 번 옮겼습니다. 여기 당을 탄핵을 시켜서 박차고 나가면서 이 당을 막 비난하고 혹평을 하고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바른정당에서 뭐 했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가서 또 대선 후보를 열심히 밀고 있는 이준석 둘이서 난리 구슬 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몇 퍼센트 얻었느냐? 1등 문재인 41.02%, 41.02%인가 3%인가 했습니다. 3%인가 41.3인가 네. 그 다음 홍준표 24. 몇 퍼센트, 24.3인가 그 정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22. 몇 퍼센트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은 한 10몇 퍼센트 얻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6% 내외였습니다. 단수, 홀수, 한 달에 한 자릿수 6%. 그러고 당을 갖다가 완전히 쪽박을 차게 깨버리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쪽박을 차고 거기서 또 당을 또 옮깁니다. 바른미래당으로. 또 거기서 다시 여기가 혼란할 틈을 타서 황교안 대표한테 와서 어떻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당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준석을 내보내서 당을 점령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서 탈당을 했다가 제3지대에서 광야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정치해서 쫙 이준석이를 당선을 시켰습니다. 기가 막힌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은 뭐냐?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입니다. 이 송창인 논설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과 유승민의 또 이준석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을 향한 가학적 발언, 자신들의 부모 때부터 이어받아 벗어나지 못하는 웰빙 체질에 대한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표현이라고 딱 공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제3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을 갖다가 향한 가학적 발언, 그건 자신들의 부모 때부터 이어받아 벗어나지 못하는 웰빙 체질에 대한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표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을 수감한 이윤석열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면서 최재형을 대안으로 삼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에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인식하에 정권 연장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와신 상담의 심리론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윤석열 지지 세력의 본류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속하지 않는 제3지대 세력, 또 민주당 쪽에서 넘어온 진보 세력이 본류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듯이 결이 다른 두 물이 윤석열 대망론으로 지금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기이하게 결합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합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망론은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위 두 물이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 합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서로 불만 없는 정권 교체의 대전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그 전제를 파괴하는 자살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 아주 용광로에 놓고서 녹여버린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오면은 지금 일견 겉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이준석이가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꿈이, 이준석의 꿈이 대통령 만드는 것, 누구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거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다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이 사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유승민은 꿈틀거리고 계속 윤석열을 씹어댑니다. 왜 윤석열을 씹어댈까요? 그게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센 홍준표라든가 이런 사람에서는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준석이가 백화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국민의당 입당은 소위 두 물이 충돌을 피하면서 합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불만 없는 정권 교체의 대전제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이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 순간 그 전제가 파괴되는 자살행위가 된다라고 지적한 이분 송평인 칼럼의 이 내용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 부분을 갖다 잘 찔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배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배우냐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데서 배워야 합니다. 이준석은 서울과학고와 하버드에서 배워가지고 디지털, 소위 컴퓨터공학을 했습니다. 경제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전공을 한 거고, 컴퓨터로 과학고를 나와서 외국인
해서 하버드에 들어갔죠. 네. 디지털과 말싸움에는 능하지만은 정치는 잘못 배웠다고 단정적으로 송평인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작 김종인은 지금까지 제3지대 불가론으로부터 돌아서 또 될 만한 쪽에 붙을 요량으로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과거 김종인에게 잘못 배운 그대로 애늙은이처럼 돈이니 조직이니 운운하면서 윤석열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넘어가서 압박에 진다든가 넘어가서 만약에 희석이 돼버리면 국민의당 가면은 바로 용광로색을 넣고 돌려버려진다라는 사실을 노회한 이 이준석이 유승민한테 또 김종인한테 잘못 배운 이 노회한 돈 조직 요걸로 이긴다, 요거면 된다고 잘못 배운 그대로 애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면서 윤석열 입당을 또 압박해서 들어만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자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뒤에서 후견이 다 있습니다. 이준석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깎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늘려준 뒤에 나쁘지 않은 스탠스 운운하고 지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의는 없고 술수만 있는 게 이 김종인이 해온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술수는 김종인한테 유승민한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송평인 논설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대로 읽는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말이죠. 이준석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깎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늘려준 뒤 나쁘지 않은 스탠스 운운했다. 대의는 없고 술수만 있는 것이 김종인이 해온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공정과 상당히 정직한 언론인으로 커온 이 송평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류는 탕류라고 정의했습니다. 탕류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합류 지점에서 선명한 선을 그으면서 따로 그러나 같이 흐르는 장엄한 모습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새의 시선으로 보이지 지렁이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들은 볼 수 있지만 지렁이들은 그 시선으로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흐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수의 정체성을 흐려놓고 남노당식 진보의 정책에 중도의 베일을 씌워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랄한 지적입니다.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진중권유든 법치와 안보의 최전선, 그거에 대해서 보수 쪽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공유한 이 희귀한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보수에 얼마나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안철수 얼마나 이 안보에 대해서, 법치와 안보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진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와 안보의 최저선, 아주 그런 것에서 보수 쪽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함께 다 가치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왜? 이거 아닌데, 문재인 정권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치가 똑같이 한 지점을 향했다는 것, 국가 안보, 법치가 있어야 된다, 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도를 주장했던 또 좌파였던 진중권까지도 법치와 안보의 최저선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문정권과 결별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서로 다른 정체성 가진 사람들끼리 우연히 서로가 다 공유하게 되고 서로 희귀한 경험을 소중히 이렇게 갖게 되고, 그래서 소중히 이제 여겨야 된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갑니다. 소중히 여겨야죠, 이 희귀한 경험. 보수와 중도 각자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이때 그 외연을 축소하는 어리석음을 저리지 말라,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을 우리가 예를 들을 때, 윤석열 우리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보수, 중도 똑같은 하나의 인식이 있는데 법치하고 안보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외연을 확대해서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 윤석열, 그 외연을 확대하고 가고 있는 이 윤석열을 또 안철수를 이런 사람들은 그 외연을 절대 축소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준석은 저지르지 마라. 그에게 압박을 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연을 확대해서 어떻게 하든 나중에 단일화 후보를 내서 나중에 단일화해서 윤석열이가 지면 그때 가서 이긴 사람이 야권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외연을 지금 확대해가고 있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압박은 돈과 조직을 갖다 미끼로 해가지고 자꾸 압박을 가는데 이거는 잘못 배웠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유승민하고 김종인한테 잘못 배운 짓을 지금 애 늙은이처럼 지금 하고 애 늙은이가 돼서 하고 있는 짓이 그게 누구냐? 이준석이다 이거. 조심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송평인 논설위원의 지적은 이준석 조심해 바로 이겁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